안녕하세요. 유희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간고사 대비 하이탑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은 광합성과 호흡에 대한 문제입니다. 1번, 다양한 육상생물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대기조성의 변화와 관련하여 설명하시오.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출현하게 되면서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꿔주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산소가 발생하였고 산소는 오존층을 형성하였습니다. 오존층은 태양이나 우주로부터 오는 유해한 자외선이나 방사선 등을 차단해 주었기 때문에 수중에만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에서 육상에서도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적으면 광합성은 대기 중 산소의 농도를 증가시켰고 산소는 오존층을 만들어 태양으로부터 오는 유해한 자외선 등을 차단하여 육상생물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라고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광합성 호흡과 관련하여 설명하시오. 광합성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여 포도당에 저장합니다. 이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된 에너지는 세포 호흡을 통해서 다양한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되고 그래서 세포 또는 그 생물에 저장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들은 생명활동에 쓰이게 되면서 결국 포도당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가 생명활동에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호흡을 통해서 생성된 이산화탄소와 물은 다시 광합성을 하는 반응물로 쓰이면서 끊임없이 생명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써보겠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 에너지는 광합성에 의해 포도당의 화학 에너지로 저장되고 생물들은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세포 호흡에 의해 포도당에 저장된 에너지로부터 얻는다.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입니다. 질산은 수용액과 구리를 이용한 실험이다. 질산은 수용액이 들어있는 시험관에 구리선을 넣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시험관 속 용액이 푸른색으로 변하고 구리선 표면이 은백색으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구리와 은 중에서 반응성이 더 큰 것은 구리입니다. 그래서 CU는 CU2 플러스가 되면서 물에 녹아 들어가고 AG 플러스는 AG가 되면서 구리선 바깥에 석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전자를 잃으면 산화고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므로 산화된 물질은 구리 또는 CU라고 쓰면 될 것 같고 환원된 물질은 은이온 또는 AG 플러스라고 쓰면 됩니다. 수용액의 밀도는 어떻게 변하는지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그런데 원자 한 개의 질량은 은이 구리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밀도라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리가 구리 이온으로 녹아 들어가고 은 이온이 석출되면서 각각 전자를 주고받으려면 CU가 CU2 플러스가 될 때 두 개의 AG 플러스가 두 개의 AG로 바뀌어야 전자를 두 개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구리 하나가 수용액에 녹아 들어갈 때 은 이온 두 개가 석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용액 속 이온의 수는 전체적으로 감소하겠죠. 그리고 원자 한 개의 질량이 은이 구리보다 크기 때문에 수용액 전체의 이온의 질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즉 구리와 은이 있으면 은이 질량이 더 큰데도 두 개가 빠져나가고 구리는 한 개가 수용액에 녹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용액 속 전체 밀도는 감소하겠죠. 이것을 정리해서 쓰면 밀도는 감소한다. 용액 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CU2 플러스의 질량이 밀도가 감소하려면 더 작아야 되겠죠. 석출되는 AG 플러스의 질량보다 석출되는 AG라고 쓰겠습니다. AG의 질량보다 작기 때문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3번은) 드라이 아이스와 마그네슘을 이용한 실험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화재에서 이산화탄소 소화기로 불을 끄는 원리는 이산화탄소가 공기보다 무거워서 아래로 가라앉기 때문에 연소가 일어나고 있는 주위의 공기를 밀어내고 불 위를 덮게 됩니다. 그러면 연소에 필요한 산소의 공급이 차단되면서 불이 꺼지게 되겠죠. 불을 끌 때 담요를 덮어서 불을 끄면 산소가 차단되면서 더 이상 연소가 일어나지 않는 원리랑 유사합니다. 정리해서 쓰면 공기보다 무거운 이산화탄소가 불이 붙은 부분을 덮어
산소의 공급을 차단하여 불을 끈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소화기로 불을 끌 수 없다. 화학 반응식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마그네슘과 드라이아이스가 반응하면 드라이아이스에는 이산화탄소가 고체 형태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화학 반응은 EMG 더하기 이산화탄소 CO2가 산화 마그네슘 EMgO 더하기 C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산화탄소는 마그네슘의 연소에 필요한 산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산화 마그네슘이 생성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그네슘으로 인한 화재는 이산화탄소 소화기로 불을 끌 수 없습니다. 계속 산소가 공급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서 쓰면 마그네슘과 드라이아이스가 반응하면 또는 이산화탄소가 반응하면 이라고 써도 됩니다. 드라이아이스가 반응하면 EMG 더하기 CO2는 EMgO 더하기 C의 반응이 일어난다. 이산화탄소는 마그네슘의 연소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한다고 했죠. 연소에 필요한 산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그네슘으로 인한 화재는 이산화탄소 소화기로 불을 끌 수 없다. 네, 어쨌든 불을 끈다는 것은 산소의 유입을 차단해 주어야 하는 것인데 계속해서 산소가 공급되고 있으므로 이때는 산화 마그네슘이 형성되면서 연소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불을 끌 수 없습니다. 다음은 애칭을 이용한 동판화에 대한 설명이다. 구리판에 질산과 반응하지 않는 물질, 그라운드를 표면에 칠하고 뾰족한 도구로 밑그림을 그린 후 질산 수용액에 담갔다가 꺼내서 그라운드 제거하고 물감 묻혀 찍어내면 동판화가 만들어집니다. 구리판에 그림을 그린 부분에 구리가 반응해서 CuNO3,2라는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때 구리는 전자를 잃고 구리 이온으로 산화됩니다. 산화되는 물질은 구리이고 Cu는 전자를 잃고 원래 순수한 상태였는데 NO3한테 전자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Cu2+로 산화되기 때문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할 것은 NO3는 보통 마이너스 1가 이온입니다. 그러면 그게 두 개 있으면 마이너스 2가, 즉 전자를 두 개 얻는 것이죠. 그래서 구리가 버린 두 개의 전자를 NO3 마이너스 두 개가 받아주는 것입니다. 구리판을 질산 수용액에 넣기 전후 용액의 pH를 비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처음에 용액에는 HNO3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때 H 플러스가 용액에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NO3가 구리랑 결합하면서 수소는 산소랑 만나 H2O가 됩니다. 그러면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이 점차 감소하게 되겠죠. 수소 이온이 물로 바뀌면서 수소 이온은 수용액 속에서 점차 감소합니다. pH가 작다는 것은 H+가 많다는 것이니까 H+가 감소하면 pH는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용액의 pH는 증가한다. 그 이유는 질산의 산성을 나타내는 H+가 반응하여 H2O로 변하므로 용액 속에 수소이온 농도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5번 묽은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이용한 실험이다.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몇 방울 떨어뜨린 질산 칼륨 수용액에 거름 종이를 충분히 적십니다. 가해 거름 종이의 한쪽에는 묽은 염산을, 다른 한쪽에는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떨어뜨렸습니다. 묽은 염산은 HCl, 수산화 나트륨은 NaOH죠. 전원 장치를 연결하면 붉은색으로 변한 부분이 가운데로 이동한다. 붉은색으로 변한 부분이 가운데로 이동한다 라는 것을 보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염기성에서 붉게 변하는 것을 우선 떠올려야 합니다. 페놀프탈레인은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무무빨이죠. 그럼 염기성에서 빨간색으로 변하는데 그것이 가운데로 이동했다는 것은 염기성을 나타내는 OH-가 가운데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이 OH-는 플러스 전극적으로 끌려가겠죠. 이것이 가운데로 이동하려면 B가 NaOH이고 A가 HCl이어야 NaOH에 있는 OH-가 플러스 전극적으로 이동하면서 이 부분이 붉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써보겠습니다. A에는 묽은 염산, B에는 수산화 나트륨, 그 이유는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붉게 변화시키는 것은 염기에 들어있는 수산화 이온이고, 즉 OH-이고 전류를 흘려주면 OH-는 플러스 전극적으로 이동한다.
이때 거름종이의 붉은색이 가운데로 이동하였으므로 B의 NaOH를 떨어뜨린 것이다. 라고 서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술형 평가에서는 구체적으로 답을 적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을 서술형 수행평가에 모두 녹여내길 바랍니다. 6번. 묽은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이용한 실험이다. 삼각 플라스크에 묽은 염산을 페트병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넣고 탄산칼슘을 삼각 플라스크에 넣은 후 발생하는 기체 A를 페트병에 포집합니다. 페트병의 뚜껑을 막고 세게 흔들면 페트병이 찌그러진다. 이산화탄소 묽은 염산에 탄산칼슘을 넣으면 일어나는 반응은 우선 묽은 염산과 HCl 더하기 탄산칼슘 CaCO3죠. 이게 만나면 CaCl2가 만들어지고 염화칼슘이 만들어지고 물이 생성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즉 염산에 탄산칼슘을 넣게 되면 물, 이산화탄소, 염화칼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발생한 기체는 우리가 산에 탄산칼슘, 달걀 껍데기 같은 것을 반응시키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기체 A는 CO2이다 라고 적을 수 있겠죠. 또는 이산화탄소이다. 왜냐하면 화학 반응식으로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어떤 거를 넣어서 어떤 물질이 생성됐는지 써주면 됩니다. 이 H2O 더하기 CO2 의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응식으로 어떤 물질이 생성되는지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탄산칼슘이 산과 만나면 이산화탄소가, 그리고 금속이 산과 만나면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것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반응식을 쓰라고 하는 것은 시험 문제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다에서 페트병이 찌그러진 이유를 화학 반응식을 언급하여 설명하시오. 다에서는 기체 발생이 끝나고 페트병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기체를 넣고 세게 흔들면 페트병이 찌그러진다고 했죠.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이 들어있는 페트병에 CO2가 들어가면 CO2 더하기 NaOH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생성되는 물질은 Na2CO3 그 다음 H2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반응식을 단순히 해석해보면 페트병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이산화탄소를 넣음으로써 이산화탄소가 수용액에 녹아 들어가고 그래서 페트병 속의 기체의 압력이 감소합니다. 즉 여기 있던 CO2가 물속에 녹아 들어가면서 압력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트병이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으로 찌그러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정리해서 쓰면 NaOH가 들어있는 페트병에 이산화탄소 CO2가 들어가면 앞에서 얘기했던 CO2 더하기 NaOH는 Na2CO3의 반응이 일어난다.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면 CO2가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NaOH 수용액 속에 녹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페트병 속의 기체의 압력이 감소합니다. 압력이 감소하면 페트병이 찌그러지겠죠.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참고 정도만 하고 각 화학 반응식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7번. 같은 부피의 수용에 가와 나를 혼합하는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를 혼합해서 다가 생성됐습니다. 이것은 중화 반응의 예시 중 하나입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각각의 수용액에 담겨 있죠. 가는 산입니다. 나는 염기입니다. 가에는 H 플러스가 많고 나에는 OH 마이너스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선 가에는 H 플러스 1개와 Cl 마이너스 1개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아 HCl이 들어있고 나머지 H 플러스 2개와 SO4 E-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H2 SO4라는 물질을 녹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NaOH, Na 하나와 OH가 녹아서 녹은 것으로 보아 NaOH를 녹였고 또한 나머지 OH-2개와 BAE+, 그러면 BaOH2 라는 물질을 녹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에는 H2SO4와 HCl을, 나에는 BaOH2와 그림을 보고 해석하면 됩니다. NaOH 녹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의 BTB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색을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BTB 용액은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노초파순입니다. 그런데 가에 H 플러스 3개, 나에 OH 마이너스 3개가 있습니다. 그럼 다에서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가 남아있나요? 모두 다 3개 반응해서 0개 남아있죠. 즉 중화 반응이 완결된 중화점입니다. 모든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반응했으므로 다의 액성은 중성입니다. 그래서
다의 BTB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의 색은 당연히 초록색이겠죠. 이유를 정확히 쓰면 가와 나에서 H 플러스의 수와 OH 마이너스 수가 같으므로 다는 중성 용액이기 때문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8번. 종류가 다른 두 염기의 수용액에 같은 농도의 묽은 염산을 넣는 것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단 반응 전 각 수용액의 온도와 부피는 같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의 혼합용액과 나의 혼합용액의 액성을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가의 혼합용액에는 H 플러스 2개와 OH 마이너스 1개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H 플러스 1개는 OH 마이너스와 만나서 물이 형성되는 중화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H 플러스 1개가 남습니다. 나에서는 H 플러스 2개와 OH 마이너스 2개가 만납니다. 그래서 H2O 물 분자 2개가 생성되고 H 플러스는 0개 남아 있습니다. OH 마이너스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는 산성이고 H 플러스가 남아 있기 때문에 나는 중성입니다. 가가 산성인 이유는 따로따로 써보겠습니다. 가부터. 가가 산성인 이유는 혼합 용액에 H 플러스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나가 중성인 이유는 혼합 용액에 H 플러스도 없지만 OH 마이너스도 없어야 중성입니다. 그래서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가의 혼합용액과 나의 혼합용액 중 최고 온도가 더 높은 것을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여러분, 최고 온도는 중화열과 관련이 있죠. 중화열이 많이 발생할수록 온도가 높은데 이 중화열이라는 것은 결국 중화 반응이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즉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물 분자가 많이 생성될수록 중화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에서는 H2O 1개가 생성되었고 나에서는 H2O 2개가 생성되었으므로 결국 최고 온도가 더 높은 것은 나입니다. 정리해서 써보겠습니다. 나가 온도가 더 높고 중화 반응이 많이 일어날수록 또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많이 반응할수록 중화열이 많이 발생하여 최고 온도가 높은데
가에서는 OH-1개 또는 H2O 1개가 만들어진다 라고 써도 됩니다. 나에서는 OH-2개가 반응하기 때문. 여러분, 선생님이 이 문제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각 용액의 액성을 판단하는 방법과 그리고 최고 온도가 더 높은 것을 판단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핵심 키워드는 2번의 핵심 키워드는 중화 반응이 많이 일어날수록 중화열이 많이 발생한다 라는 상관관계와 그래서 최고 온도가 높고 각 용액에서 반응하는 이온의 수를 비교하는 것까지 알아두어야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9번입니다. 그림은 BTB 용액을 조금 떨어뜨린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 드라이 아이스 조각을 넣었을 때 시간에 따른 수용액의 색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의 색이 다른 이유를 설명하시오. BTB 용액을 떨어뜨렸는데 시간에 따라서 파랑색,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BTB 용액이 파랑색인 것은 용액의 액성이 무엇이죠? BTB 용액은 여기다 적어보겠습니다. 노초파순으로 산중성 염기성입니다. 그러면 파란색이라는 것은 염기성이겠죠. 초록색은 중성. 그리고 다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렇게 염기성에서 중성으로 바뀌었다는 말은 중화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하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중화 반응을 하기 때문에 수용액의 색이 변하는 것입니다. 드라이 아이스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수산화나트륨과 반응합니다. 그래서 수용액의 색이 파란색에서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문제를 풀었던 앞에 문제를 보면 여기 2번에서 CO2와 NaOH가 만나면 Na2CO3와 H2O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그냥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결국 CO2가 NaOH와 반응하여 중화 반응이 일어난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번의 답을 적어보겠습니다.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하면서 승화는 고체가 기체로, 기체가 고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 과정을 의미하죠. CO2가 NaOH와 NaOH 수용액과 중화 반응을 하기 때문에 중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용액의 액성이 달라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변했다는 것을 보고 중화 반응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파란색에서 초록색으로 변한 것이다. 그러면 NaOH가 반응이 다 끝나서 OH-가 없는 상태가 중성인 상태죠. OH-0개. 그런데 드라이 아이스에서 이산화탄소는 계속해서 녹아 나오므로 다에서는 용액의 액성이 이산화탄소가 NaOH 수용액에 녹아 들어가면 계속해서 H+ 이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 용액의 액성은 결국
H 플러스가 늘어나므로 산성이 되겠죠.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를 계속해서 넣어주면 용액의 색은 산성이니까 노란색이 됩니다.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용액의 색이 중성으로 중성이 되어 초록색으로 변한 후에도 드라이 아이스를 더 넣어주면 이산화탄소를 더 공급하는 것이죠. 용액이 산성이 됩니다. 되므로 용액의 색은 노란색으로 변한다. 자, 가나다 수용액에 불꽃 반응색을 쓰라고 했는데 가, 나, 다에는 모두 다 나트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트륨의 불꽃 반응색은 노란색이지만 이것은 우리 교육과정에 벗어난 범위이므로 이것은 풀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림은 수산화칼륨 수용액에 같은 온도와 농도의 묽은 황산을 조금씩 가할 때 혼합 용액에 존재하는 수산화이온과 황산이온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수산화칼륨 수용액과 묽은 황산이 반응하면 중화 반응이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수산화칼륨과 H2SO4 묽은 황산이 만나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물이 생성되고 즉 여기에 있는 OH-와 여기에 있는 H+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생성되고 나머지는 이온으로 물속에 녹아 들어가게 됩니다. 이 SO4 E-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데 A점에서는 SO4 E-가 0인 것으로 보아 아직 묽은 황산을 가하기 전입니다. 그리고 B에서는 OH-의 수가 0으로 되는 지점입니다. OH-가 점점 주는 이유는 묽은 황산을 가하면서 H+와 OH-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지점은 중화 반응이 완결된 중화점입니다. 그리고 C는 중화점을 지나서 계속해서 묽은 황산을 넣는 것인데 이때는 받아줄 OH-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중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은 중화 반응이 완결된 즉 H+와 OH-가 가장 많이 반응한 B 지점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자세히 쓰면 A시종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은 B이고 이유를 써보면 OH-가 모두 반응한 B가 중화점으로 반응이 완결된 지점이죠. 중화점으로 중화 반응이 가장 많이 일어난 즉 H+와 OH-가 가장 많이 반응한 B에서 온도가 가장 높다.
C에서는, 즉 B 이후부터는 온도가 높아지지 않고 가하는 묽은 황산에 의해서 온도가 점차 낮아지게 됩니다. 온도가 B보다 낮아집니다. B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온을 쓰고 이유를 설명하시오. 중화점의 B에서는 H 플러스의 수와 반응한 OH 마이너스의 수가 같습니다. 그런데 KOH에는 OH 마이너스가 K 플러스와 1대1로, 그리고 H2SO4에는 H 플러스와 SO4 E 마이너스가 2개 대 1개, 즉 이것은 1대1, 이것은 2대1의 개수비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때 H 플러스 수와 OH 마이너스 수가 같다는 것은 H 플러스의 2분의 1배만큼 SO4 마이너스가 존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H 플러스의 수가 2배이므로 H2SO4에서. 그래서 2분의 1배의 SO4 E 마이너스가 있고 OH 마이너스의 수와 K 플러스의 수는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1배입니다. 그럼 결국에 이때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온은 반응이 끝난 OH 마이너스와 H 플러스는 0개이고 K 플러스가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온이 됩니다. SO4 E 마이너스는 그것의 2분의 1배만큼 존재합니다. 이것을 쓰면 결국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것은 칼륨 이온이다. K 플러스다. 그 이유는 중화점인 B에서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모두 반응하여 K 플러스와 SO4 E 마이너스만 존재하는데 개수비를 따져보면 마이너스 2의 전하를 띠는 황산이온보다 SO4 E 마이너스보다 마이너스 1의 전하를 띠는 칼륨 이온의 수가 2배 많습니다. 이렇게 이온 수를 비교할 때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수를 먼저 판단하고 KOH, H2SO4 이렇게 물질에서 각각의 이온들이 몇 대 몇의 개수비로 반응하는지, 몇 대 몇의 개수비로 혼합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면 더 많이 녹아있는 이온의 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술형 평가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오늘 꽤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잘 해두고 얼마 남지 않은 중간고사에 철저히 대비하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